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에 대해서 10분 불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보편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붓다가 된 방식, 어떻게 부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선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선의 시작을 인도 불교에서 불교의 출현과 함께 역사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인도 불교 어디에나 다 골고루 적용되는 개념이었지만 불교가 발생한 지 약 500여 년 뒤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중국 불교사에서는 선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 가운데 보리달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리달마라는 사람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약 500여 년 후에 다시 중국에 들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달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부터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인 그런 면모, 인도 향지국 왕의 셋째 아들로서 왕자로 있다가 중국에 건너왔다. 또 하나는 중국 선종의 초조라고 하는 오늘날처럼 대단한 전설적인 인물로서의 면모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사실적으로 보자면은 약 150여 세의 나이에 그 노고를 이끌고 산맥을 넘어서 육로를 통해서 위나라에 왔다.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480년을 전후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중국 선종의 초조로서 추앙받고 있는 달마대사는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 남부지방의 양나라에 도착했다. 양나라 무제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 끝에 무제하고 서로 의기투합이 되지 못한 까닭에 무제가 달마대사를 추방했다. 무제한테 추방받은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위나라에 들어갔다. 그 위나라의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보면서 앉아있어 면벽 9년 수행을 했다. 이것이 달마대사가 가지고 있는 선종의 초조로서 전설적인 인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달마대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물론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달마에 대한 기록은 낙양 가람비에서 파사국에서 온 스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이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선종의 초조로서 가지고 있는 달마대사의 권위를 살펴보면은 인도인으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도인으로 둔갑을 시켰는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한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좌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방법으로 전승된 이래로 중국에서 최초로 교단으로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가르침인 점을 감안해보면 달마 이후로부터 한 200여 년 이후에 중국 선종은 남종 또는 북종 그렇게 나뉘어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 그 남종이 정통이냐 북종이 정통이냐 그 와중에서 남종의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봉하는 육조 회능대사가 정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달마대사를 갑자기 남인도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고 바닷길을 통해서 양나라 무제를 만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양나라 무제는 황제에 해당합니다. 달마대사가 무제를 만났는데 무제하고 서로 의기투합되지 않았다는 말은 해능조사가 권력을 멀리했다. 그 권력을 멀리한 사람하고 무제하고 의기투합되지 못한 달마대사가 황제의 추방을 받고 쫓겨났다. 즉 황제의 추방으로부터 멀어진 달마와
남방지방에서 활동했던 해능의 이미지가 더 부합된다. 반면에 북종호 조사라고는 신수대사는 국사를 지냈기 때문에 권력을 가까이 한 조사다. 그러면 달마의 법을 해능이 받았다고 해야 될지 신수가 받았다고 해야 될지 누가 봐도 해능이 받았다고 하는 점이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달마대사는 양나라 무지하고 헤어지게 되는 걸 요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이후 해능한테 연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육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왔다는 걸로 이야기가 둔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소림사에 틀어박혀서 9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는데 이 이미지는 이 선의 이미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에서는 좌선 수행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침묵을 무척 강조합니다. 달마대사가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는 말은 침묵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조용한 좌선 수행의 이미지로서 달마대사는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마의 법을 읽게 되는 그 신광이라는 사람이 달마를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제자가 되었는데도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애국에서 온 승려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안했냐면은 자기한테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160살에 가까워 오는 스승께서 나한테 가르침을 주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달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제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스승께서 제 불안한 마음을 안심을 시켜주십시오. 그러자 달마대사는 그대가 그대 입으로 불안하다고 그랬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안심을 시켜주겠다. 이때 신광은 자기 입으로 불안하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됨으로써 열심히 8개월 이상 불안한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달마를 찾아가서 답변을 합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불안한 마음은 없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신광이 불안한 마음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불안한 마음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실체가 없는, 즉 불안한 마음은 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깨달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찾아봤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실망의 소리가 아니라 깨달음을 확보하는 환희에 찬 대단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가 그대가 그대 입으로 불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벌써 그대는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게 달마대사가 신광의 깨달음을 인가하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달마대사는 신광이라는 제자한테 그대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제도해 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름을 지혜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혜가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혜가는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어서 또 옆에서 몇 년 동안 착실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느 날 나이가 160살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중국에 온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면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도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각오가 바로 이제
후계자를 정해서 후계자한테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전승해 주는 거죠. 그 정법안장을 전승해 주는 이야기가 아름답게 꾸며져서 내 피부를 얻었다, 내 살을 얻었다, 내 뼈를 얻었다, 내 골수를 얻었다. 이렇게 피육 골수의 법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해가라는 제자는 너는 내 골수를 얻었다 하는 마지막 인가자에 해당함으로써 드디어 달마의 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후로 달마대사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교학자들 측에서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6번이나 독약을 보내가지고 독살시키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6번째 독살을 받아 마시고 입적을 하셨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이후에 매장을 했는데 다시 신발 한 짝 걸치고 인도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달마대사에 대한 또 하나 유명한 공안으로 정착이 됩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후계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정법안장이 가섭을 통해서 그리고 안한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서 28번째 인도 조사로 보리달마에 이르렀고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의 정법안장을 전승할 후계자로서 해가를 지목함으로써 이후 인도에서 전개되어 왔던 선법은 중국으로 뿌리를 내리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인도에도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중국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이유는 달마대사가 인도를 떠난 이후 인도 불교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불법이 무궁무진하게 중국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10분 불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